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부분들 쭉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게 계속 이제 매일매일 지켜보다 보니까 파월의 발언 직전의 움직임, 그리고 발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건 뭐 경험치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생기는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주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갈 걸로 예상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 할 필요 없죠. 이 직전의 뉴스, 이 영상을 보시면 알고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차주부터는 추세 우상향이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요일 날 당장에 못 가면 화요일 날 가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는 시간차를 두고 가겠지만 글로벌 증시 분위기대로 흘러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 이제 추세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IB는 지금 최근에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거 더 내릴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전에 근로자의 날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미증시 하락이 크게 일어났지만 겁먹지 마세요. 이거 딱 지나고 나면은 다시 저가 매수 들어와서 주가는 다시 우상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트의 흐름과 지금까지 최근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던 한 5년간의 흐름을 추적 관찰해 보면은 거의 유사했습니다. 거의 유사했다. 이 각종 지표가 금리 인하가 어렵게 나왔죠. 그런 부분 선반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 이스라엘 이란의 이런 전쟁 공포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까지 더해졌다. 그리고 올라서다가 다시 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 낮게 시작했지만 바로 쌍바닥 만들고 올렸죠. 올려치다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부분을 두고 미리 이 파월 하나야 무서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증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 쓰기만 해봐, 나 이거 폭락시켜버린다, 약간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파월 의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깊게 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 앞으로의 소비심리 지수가 그렇게 좋게 전망이 되지가 않고 있죠. 그렇게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발언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미 경제 자체, 증시가 크게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섣불리 그런 말을 못 하겠죠. 그래서 2% 정도 미리 밀어쳐버리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올 때 한번 올려쳤다가 다시 한번 내리죠. 다시 한번 내려치고 그 다음에 좀 돌아서 가겠다, 이런 분위기로 만들었죠. 차트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금리 인상 같은 건 없어. 그리고 반발 매수 나왔고, 우리나라 증시는 하루 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틀 동안 합쳐서 키 맞추기를 진행한 흐름이 어제까지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급등해서 올라가죠. 이거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라고 했죠. 쌍바닥 잡아주고 뭐 여기서 이제 바로 가든 삼중바닥 잡고 가든 위로 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소리가 뻔합니다. 이거는 이제 악재 소멸이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악재 소멸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왔죠. 계속해서 이 경제 상황은 아주 양호하게 나왔고, 물가 지수를 올리는 각종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냥 물가가 아주 폭등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죠. 소비 심리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돈을 펑펑 쓰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쓸 수는 없는 수준일 거다. 뭐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골디락스가 나오더라. 고용 지표가 이제 눈높이가 좀 올라갔죠. 그 전에 나온 지표들 보니까 이 고용이 상당히 좋네. 그래서 이제 이 예상치를 좀 높였죠. 예상치를 좀 높인 상황이다 보니까 예상치 24만 명 증가로 예상했는데 비농업 고용 지표가 17만 5천 명 증가했다. 고용이 좀 줄었네? 예상보다. 오케이. 이제 금리 인상 소식은 없겠다. 금리 인하가 다시 가능성으로 부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실업률도 3.9% 전월보다 3.8% 대비해서 좀 올라가긴 했지만 예상치를 높게 잡아버렸죠. 실업률 지표를 0.3% 상승을 밑돌았다. 자, 0.3% 더 올라갈 걸로 봤는데 0.1%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지표는 나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용시장 완화, 고용시장이 아주 뭐 너무나 좋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소식이 나오면서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지나가고 금리 인하 발언이 없었죠. 금리 인상 발언이 없었죠. 그러고 증시는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2% 올라가고 다우 1.2% 올라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반도체 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살아나고 있죠. 기술주들이 다 살아나고 있고 증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미증시 분위기가 2% 내렸지만 어제 잘 버텼죠. 보합으로 버텼으니까 미증시에 대비해서 2% 정도 먹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2% 내려가야 정상이죠. 미국이 2%나 내렸는데 우리나라가 안 내려간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상황이었지만 우리나라는 하루 쉬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다 확인하고 나서 열렸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소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버텨냈죠. 예상보다 괜찮은데 이런 분위기였고 그러고 나서 미국 증시가 좋았죠. 그러니까 높게 시작을 했지만 미 증시하고 차이가 2%나 먼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야. 보합만 해도 이렇게 된 상태다 보니까 다시 끌어내려서 위치를 키 맞추기를 해버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미 증시가 2% 올라섰으니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2% 올라서는 쪽으로 시가부터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는 상방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조정 많이 하고 이제 방향을 위로 잡아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이미 여기에서 선반영 그리고 선반영 되었으니까 높게 시작해서 밑으로 눌러서 미증시하고 키높이를 맞추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합시다. 리셋.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진행할 때는 금요일 날 미증시를 보고 이제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2%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 분위기를 이제 그대로 다시 이제 엇박자 없이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엇박자 없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시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시가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이미 반영돼서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매도를 좀 해야 된다면 증시 안 좋고 이런 이야기를 잃지 않았고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종목들 매수 그리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이 상황이 나오면 이건 매수계로 삼으면 되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리고 있죠. 시장의 분위기하고 크게 관계없이 많이도 끌고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뭐 시장 대비해서 HLB가 약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HLB만 놓고 보면은 다른 뭐 종목들 대비해서 지수 대비해서 나쁘지 않죠. 지수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HLB는 잘 버텼고 지수가 이제 제자리 걸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HLB는 다시 밑으로 좀 내려가는 이런 파동을 좀 태우고 있다. 그냥 마이웨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수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특별하게 문제 있는 수급은 없죠. 크게 매도를 한다거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장대목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많이 끌고 내려간 상태로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봉을 마무리했고 월봉을 마무리를 지었다. 자, 5월달 시작하자마자 이틀 동안에 크게 밑으로 끌어내리고 시작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나온 상황이다. 그럼 여기에서 더 내릴 수 있느냐? 세력들이 내리려고 하면은 더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양호하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HLB그룹이 이 상태에서 아주 큰 호재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더 내리고 싶으면 이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세력들 워낙 힘이 좋으니까 세력들이 내리겠다 하면은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력들이 내린다라고 했을 때 내려가서 그냥 끝나버릴 거냐 여기서 그러진 않겠죠. 증시는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로 전개가 될 거고 FDA 허가 여부가 HLB그룹의 방향을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흔들기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세게 나오는 상황이다. 지금 HLB를 제외한 HLB 그룹들은 낙폭이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위치죠. 이 정도까지 많이 내려놓은 상태인데 FDA 허가가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은 이 주가가 올라가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위치를 많이 밑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FDA 허가가 정말 나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밀고 올라가는 에너지를 강력하게 뿜어낼 수 있겠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FDA 허가가 이제부터는 정말 언제 나와도 정말로 이상하지 않다. 이제 다음 주 시작하는데 다음 주에 날 가능성도 아주 높죠. 만약 다음 주 안 나면 그 다음 주는 100%죠. 16일 전에 결정이 나니까. 근데 허가 가능성 99%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FDA 허가가 난다. 그러면 아스코라는 행사가 또 올 말부터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HLB는 지금 상당히 많이 HLB그룹을 밀어놨기 때문에 밑으로 만약에 좀 더 밀고 내려간다 라고 하더라도 FDA 허가가 나게 되면은 다시 밀고 올라가는 이 에너지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 주가를 많이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밑으로 많이 당겨놨죠. 많이 고무줄을 많이 당겨놓은 상태에서 탁 손을 놓으면 탁 튀어 올라가는 이 반발력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